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그 중에서 지금 전략 요충에 대해서 앞에 3편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4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조금 다른 거 얘기하죠.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하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대규모의, 정말 거대 규모의 토목공사일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건설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운하를 뚫는 것은 그 정도 돈을 들이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파나마 운하 그리고 수에즈 운하 요 2개 정도가 가장 아마 유명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운하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5대호를 연결하는 운하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데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기 마련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자체를 독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파나마 운하 하나를 가지고 전쟁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파나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미국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파나마 운하를 자기들 것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면 미국 의회는 아마 10분 내로 전쟁 승인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의 핵심 얘기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가 어떤 배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막혀가지고 물류에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제2차 중동 전쟁도 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그러니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가 우리 것이다, 국유화라고 하니까 꼭 민영화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영이냐 국영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 것이냐, 어느 나라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제2차 중동전이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침략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 또한 거기에 이제 가담을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도 직결됩니다. 바로 러일 전쟁도 직결되는데요. 지도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지도도 좋지만 지도보다 먼저 PPT 조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 수에즈 운하, 그 운하를 팔 때는 당연히 뭐 비용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땅이 좁은 곳, 그러니까 운하를 파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실제로 뭐 수에즈 운하도 그 지역을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 부분에 운하를 파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 여기 그 잘렸는데 글자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거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막 하나 둘 셋 네 개로 세 개로 갈라지네요. 또 갈라지고, 보통 이제 강이 갈라지는 것은 거기에 보통 그 산 같은 게 있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여기가 그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나일 삼각주죠. 삼각주다 보니까 물길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지가 않고, 산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물길이 통일이 될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 파 있는 것이 파라오의 그 운하라고 해서, 여기 비트레익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호수에서부터 여기 뭐 어떻게 읽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읽기로는 뭐 자가직 이렇게 읽는 것 같지만 항상 좀 다르더라고요. 요렇게 쭉 팠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당시 그 노를 저어서 다녔죠. 배를 노를 저어서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중간에 그 보수도 했다가 또 이제 정치적으로 안 좋아지고 혼란이 생기면 메워졌다가, 그 노젓는 배가 다녔으니까 그렇게 대단히 넓거나 깊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폴레옹은 그 헤로도투스의 책을 다 읽었죠. 그래서 여기에 운하가 있다. 운하를 다시 한번 발견해 봐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다시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이런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페르디낭 르셉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던 왕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운하를 다시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프랑스에서 돈을 이제 가져오고 이집트와 프랑스가 돈을 가져오는데 돈이 좀 부족했겠죠. 예, 그랬는데 또 그 부족한 과정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독일이죠, 프로이센 뭐 이런 데서 돈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은 영국 눈치를 보인다고 또 돈을 안 내고, 당장 프랑스만 하더라도 주식의 53%인가가 프랑스 주식이었는데요. 그것도 국가 단위에서 그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나폴레옹 3세 황제의 경우에는 개인 돈을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간을 많이 봤어요.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가 프로이센하고 이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가 힘이 빠지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거 프랑스가 웬만큼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골치 아팠죠. 그래서 주식을 내놨는데 그 주식을 왕창 사들여 간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영국이 운하를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운하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영국이 거기다 군대까지 파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사람이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 아스완 댐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집트를 이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미국 쪽에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랬는데, 원래 미국이 현금은 잘 안 내놓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뭐가 잘 안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좀 기분도 나빴고 거기다가 돈도 필요했고 해가지고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해버리죠. 자, 이제 수에즈 운하에 영국과 프랑스의 지분은 없다. 이거는 우리 이집트 것이다. 라고 국유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제2차 중동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전쟁은 나중에 미국하고 소련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쟁을 이제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지 않게 휴전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나섰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또 나섰죠. 그리고 그 이전 얘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에즈 운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예, 미군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 전단들이 쭉 줄을 서서 지나죠. 그래서 이만큼의 큰 배가 수에즈 운하를 지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배를 만들 때 수에즈 운하의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의 사이즈에 딱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배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는 어때야 되고 옆으로는 어때야 되고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이 수에즈 운하는 국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끊고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구글 어스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가 보이고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 보이고 그렇죠. 이 아라비아 반도 아주 큽니다. 지금 아프리카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아라비아 반도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단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농업적으로 활용도가 별로 없을 따름이지. 대신 석유는 펑펑 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지금부터 확대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조금 해보죠. 유럽 사람들이 이 인도로 가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아니에요. 그 인도에 왜 갔느냐에 대해서 각종 그 뭐라 그러나 그 이 스파이스, 이 향료를 얻으러 갔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그건 맞는데 인도에 막상 갔더니 인도에 보다 향료가 더 많은 곳은 어디 있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쭉 전부 다 이어지는데, 요 반다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반다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이 얘기는 수에즈 운하하고 관계 없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뭐 또 하겠습니까 이제. 요 반다해가 있는데 여기 섬들이 아주 조그만 것,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제법 큽니다.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파이스 아일랜드라고, 향료의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현재 그의 그 컨테이너 선이 전속력으로 달려도 이게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요까지가. 그런데 그 당시에 범선으로 이래 갔으면 글쎄 몇 달은 최소한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로부터 여기 운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하니까 운하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속 내려와 버리면 되는데 당연히 운하로 이제 가고 싶겠죠.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운하 아닙니다. 그냥 바다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홍해. 그 다음에 여기 쭉 들어갔죠. 요것도 운하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바다입니다. 그래서 운하는 어디서 어디부터까지 파느냐 하면은 요 지점 포트사이드, 여기에서부터 여기 수에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명입니다. 요까지 파는 게 요게 운하입니다. 근데 운하는 어디다든지 웬만하면 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파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강이 있는 부분은 팔 필요가 없고 조금 손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고, 아주 고대 기독교 유적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여기가 못 갈 거예요. 그 딱 중요한 그 관광객이 허가 받아야 여기 뭐 카트리나 수도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갈 건데, 그럼 수에즈 운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보면 여기는 호수지 않습니까? 예, 호수고 강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팔 필요가 없으니까, 자, 강의 끝에서 여기까지 파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강의 끝에서 여기까지 파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운하를 이렇게 팠던 겁니다. 운하가 어디를 지나는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쭉 가다가 여기에 보면은 2차선이죠. 예, 2차선인데 원래 있던 운하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직선, 이게 원래 있던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장한 것입니다. 이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장 준공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운하의 경우에 가장 좁은 곳이 모든 물동량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좁아 보이는데 얼마나 되는가 한번 거리 찍어보죠. 여기 있어. 요게 시작이고 여기 끝입니다. 357m 나옵니다. 357m. 운하의 넓이가. 나중에 확장한 이건 좀 넓죠. 그래서 요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뭐 직선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연은 직선을 만들지 않죠. 예, 인간이 만든 겁니다. 직선인데, 여기 배가 하나 가고 있네요. 어떤 배인가 한번 볼까요? 예,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입니다. 전형적인.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배가 하나 있어서 한번 확대해 보려고요. 이것도 컨테이너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대해 봅시다. 컨테이너선이죠.
그러면 배들이 줄을 서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요 배와 배의 간격, 물론 이제 물동량이 적어지면 배와 배의 간격이 줄어들겠죠. 한번 그냥 이거는 뭐 재미삼아 한번 찍어놔 봅시다. 여기 배 선수에서 이쪽 배 선수까지 찍어야 원칙이죠. 3.8km 정도 거리 두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배의 경우에 요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 어떤 배가 지금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지금 어디에 있고 하는 거 다 나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전 세계 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다시 2차선이 되죠. 2차선이 되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와버리면 이제 얘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비터 호수라고 아까 고대운하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여기는 호수가 있었고 뭔가 여기서 한번 뚫을 만한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고대운하가 어디였는가 한번 보면요. 여기가 이제 카이로고 아까 제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가지그라고 뭐 자가지그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요렇게 뚫었던 겁니다. 고대에는 운하를 요렇게 뚫으면 여기는 이제 강이 있으니까 어차피 노젓는 배들이니까 고대 운하는 이렇게 갔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여기 수로가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예, 여기 수로 있네요. 예. 지금 여기 수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정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의 그 건축 기술, 토목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였다. 예, 맞습니다. 세계 최고 맞는데 꼭 그러니까 현대에도 못 따라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용의 문제지. 이게 이제 뚫다가 중간중간에 몇백 년이 걸려서 뚫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기술이 부족해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네요. 예, 요것이 그 당시의 수로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고대의 운하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지역이 이렇게 쭉 오아시스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죠. 그 다음에 호수가 여기서 끝이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뚫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보면은 뭐 똑같은 형태입니다.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요 부근부터 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색깔이 다른 거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수에즈입니다. 수에즈시 도시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자, 요 시나이 반도죠.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인데 한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반환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리 한번 찍어봐야죠. 원칙적으로 수에즈 운하라고 하면은 포트사이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직선 거리로만 일단 보면 수에즈까지 한 148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붙여가면은 조금 더 나오겠죠. 뭐 150km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요 부분 건설하고 그다음 요 부분 건설했는데 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찍어볼까요? 포트사이드 여기서 뚫기 시작했겠죠 아마.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겠네요. 예, 요 부분이 95km니까 한 100km 된 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공짜로 먹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좀 짧죠. 요 부분은 요 어디서 잠시만 조금 더 확대할게요. 예,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요 정도까지 뚫지 않았겠어. 요 정도면 되겠다. 예, 한 20 몇 킬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뚫은 공간은 120km 그리 되고, 나머지는 요 그레이트 피트 호수라고 하는 요 그 호수에서 호수를 이용했다. 이것이 수에즈 운하고 지금은 이제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에버기븐 호든가, 예, 그게 그 선적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주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좌초했나 그렇죠. 그래서
운하가 며칠 제법 오랫동안 막혔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러일 전쟁 얘기죠. 러일 전쟁인데, 러일 전쟁에서 그 당시에 태평양 함대가 여기 브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이 태평양 함대는 일본 해군하고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발트해에 있는 발틱 함대가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는데, 영국이 여기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힘도 빠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배도 문제가 생기고 시간도 늦고 해서 졌다라고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발틱 함대는 이거 못 빠져나간 이유가요, 배가 너무 커서 못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충분히 빠져나가겠죠. 확장도 하고 밑에 준설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빠져나가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틱 함대 따라온 배들이 있어요. 그 배들은 이쪽으로 잘 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오시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가 우리나라하고도 직결되는 상황이었네요. 이것이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정말 목숨 걸만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 요충이고 또 국가적 핵심 이익이 개입돼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동안 전략 요충에 대해서 한 4편 정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전략 요충은 요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거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